가족인데도 이상하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도 왜 자꾸 서운해지고 걱정해서 하는 행동인데도 왜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부모는 부모대로 외롭고 자식은 자식대로 답답합니다. 분명 서로를 아끼는데 대화는 자꾸 어긋나고 마음은 점점 다쳐갑니다. 가까운 사이라 더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장 조심스럽고 어려운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부모들은 말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이다. 내가 널 얼마나 걱정하는데. 하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그 말이 사랑보다 부담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도 부모에게 서운합니다. 왜 내 마음은 몰라줄까? 왜 자꾸 비교하고 간섭할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도 이해받지 못한 마음만 쌓여갑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할 걸. 조금만 더 이해해 볼 걸. 가족이라고 해서 저절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 큰 자비와 이해가 필요하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부처님 말씀 속 지혜로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랫동안 쌓였던 서운함을 조금 내려놓고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도 한결 편안해질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아마 부모와 자식일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깊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많이 사랑하면서도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역시 부모와 자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말과 마음을 더 조심하라. 사람들은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거칠게 말해도 이해하겠지. 화를 내도 결국 가족이니까 받아주겠지.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작은 말 하나가 더 깊게 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그 말이 사랑보다 압박으로 남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식도 부모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엄마 아빠는 내 마음 몰라. 왜 맨날 간섭만 해? 서로 사랑하는데도 표현 방식이 다르다 보니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인연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를 존중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관계는 지쳐갑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사람은 밖에서 받은 상처보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2. 부모의 걱정이 때로는 상처가 됩니다. 부모는 늘 걱정합니다. 자식이 힘들까봐, 잘못된 길로 갈까봐, 세상에서 상처받을까봐 걱정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도 지나치면 상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의 모습으로도 다가온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안을 자식에게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왜 아직도 취업 못했니?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너는 왜 그러니? 내 말대로 했으면 편했잖아.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더 큽니다. 그런데 계속 부족하다는 말만 듣게 되면 자식의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아름다운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부모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하나의 인생입니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조금 더 믿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믿어준다는 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3.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외롭고 불안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부모는 원래 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부모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순간 원망은 줄어든다. 부모 세대는 표현이 서툰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아끼고 참아가며 자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함만 남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상처받은 기억도 있을 수 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은 이해는 관계를 살리는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완벽한 존재로 보지 말고 한 사람의 인생으로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부모도 외롭고 부모도 두렵고 부모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관계 속의 미움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4. 비교는 가족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많은 상처는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누구 집 아들은 잘 됐다더라. 너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하니? 이런 말들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의 평화를 깨뜨린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속도는 다릅니다. 잘하는 것도 다르고 행복을 느끼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꾸만 자식을 남과 비교하려 합니다. 좋은 자극이 되길 바랐겠지만 대부분의 비교는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자식도 부모를 비교합니다. 왜 우리 부모는 남들처럼 못해줄까? 왜 다른 집은 화목한데 우리 집은 이럴까? 하지만 비교가 많아질수록 감사보다 불만이 커집니다. 아름다운 가족은 서로를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부족한 부분보다 장점을 먼저 바라봅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모두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꽃도 피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도 각자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가족이 해야 할 일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쳐 있을 때 옆에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5. 듣지 않는 순간 관계는 멀어집니다. 많은 가족들이 착각합니다. 같이 살고 있으니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마음은 오랫동안 듣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가족일수록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고 결론부터 내리려 합니다. 내가 다 알아.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됐어, 그만 말해.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사라집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잘 말하는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닫혀있던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의 마음이 존중받기 시작할 때 관계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6. 미안하다는 말이 관계를 살립니다. 가족 사이에는 이상하게 사과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런 걸 사과하냐. 다 지나간 일인데 굳이 꺼낼 필요 있나.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더 큰 사람이 된다. 부모도 자식에게 미안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자존심만 지키려 하다 보면 관계는 점점 차가워집니다. 사실 사람은 완벽한 사과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아픔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때 내가 너무 심했구나. 내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다.
이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을 녹입니다. 부처님은 진심은 결국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진심은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7. 부모 자식 관계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적당한 거리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간섭은 사랑이 아니라 괴로움이 된다. 부모는 자식 인생에 계속 관여하고 싶어 합니다. 자식은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이 충돌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피곤해집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선택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부모 역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묶어두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는 관계입니다. 부처님은 집착 없는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붙어 있어야 사랑이 아닙니다. 믿고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관계를 더 오래 지켜주기도 합니다. 8.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말은 오래 남는다. 부모도 자식에게 듣고 싶어 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듣고 싶어 합니다.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 나는 늘 내 편이다. 하지만 서로 마음은 있으면서도 표현을 미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가 남습니다. 왜 그때 더 따뜻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아꼈을까? 사람의 마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함께할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두면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오늘 할 수 있는 따뜻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지만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인연이기도 하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너무 가까워서 더 상처받고 너무 사랑해서 더 서운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이해하려 하고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한다면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를 억누르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 자식 사이에 꼭 필요한 기본입니다. 부디 오늘 이후로는 가족에게 가장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서로를 떠올릴 때 상처보다 따뜻함이 더 많이 남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